깜짝아. 이게 여기 붙어 있어. 난 여기로 들어가야지. 참나.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이 아이패드들을 열심히 사용하면서 아이패드 관련한 영상들을 여러 개를 제작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구독자분들이 아이패드랑 갤럭시 탭 중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요청들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갤럭시 탭 S7,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둘 다 사용을 해봤는데 와, 직접 써보니까 아이패드랑 갤럭시 탭이랑 생각보다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사용을 해보면 알 수 있는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의 차이점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렛츠고! 제가 처음에는 사실 하나만 사려고 S7부터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분명 11인치라고 했는데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아이패드 11인치랑은 좀 크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옆에 놓고 보니까 화면 비율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이패드는 4.3대 3 비율인데 갤탭은 16대 10 비율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탭이 좀 더 길쭉한 모양이에요. 같은 11인치인데도 확실히 더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휴대성 때문에 작은 모델을 구입을 한 건데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S7 플러스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 이 사이즈가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거 아이패드 프로 13인치랑 비교를 해봤는데 저는 아이패드 13인치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11인치로 사왔었거든요. 근데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12.4인치로 나와가지고 크기가 딱 좋더라고요.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시원한 느낌?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기가 적당히 좀 크면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12.4인치 이 모델이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 이건 갤럭시 탭이 더 좋다고 느껴진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한 제품에서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을 모두 다 지원한다는 겁니다.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얼굴 인식인 페이스 아이디만 지원을 하고 아이패드 에어에서는 지문 인식인 터치 아이디만 지원을 하거든요. 프로를 쓸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때그때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서 너무 불편하고, 에어를 사용하면 측면에 있는 버튼에 터치 아이디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가락을 또 위로 올려줘야 된다는 가끔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갤럭시 탭 S7이랑 S7 플러스는 둘 다 지문 인식도 되고 얼굴 인식도 됩니다. 특히 이렇게 카메라가 가로 가운데 윗부분에 달려 있어가지고 가로로 들고 있을 때도 얼굴 인식이 진짜 잘 되고요. S7은 측면 버튼에 지문 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랑도 좀 비슷하긴 한데 S7 플러스는 온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게 밖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라 얼굴 인식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화면에 손 딱 갖다 대면은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에어 4세대나 S7처럼 버튼에 들어가 있는 지문 인식보다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굿! 세 번째 차이점, 디스플레이 색감인데요. 제가 처음에는 갤럭시 탭 S7만 샀다고 했잖아요. 그때 딱 사서 보는데 뭔가 색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화면의 가장자리 부분이 좀 색깔이 약간 다르다고 해야 되나? 사실 이게 탭 S7 출시 이후에 많이 알려진 오렌지 현상이라는 건데, 흰색 화면을 볼 때 가로 모드 기준으로 기기의 왼쪽에 있는 두 귀퉁이 부분이 살짝 주황빛으로 보이는 현상인데요. 제 건 증상이 거의 없는 편이긴 한데 이게 기기별로 편차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받아보셨을 때 증상이 너무 심하시다,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탭 S7은 탭 S7 플러스와는 다르게 설정에서 보면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는 기능도 따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이런 이슈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이상 감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구매를 한 거라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처음에는 유저분들 불만이 진짜 컸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꼭 해결이 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이패드 프로 4세대나 에어 4세대를 갤럭시 탭 S7이랑 같이 놓고 보면 이 하얀 화면에서 디스플레이 색감 균일도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아이패드 디스플레이 색감 잘 잡는 거나 퀄리티 좋은 거는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근데 또 LCD로만 나오는 아이패드랑은 다르게 탭 S7 플러스는 OLED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는 SAM OLED가 들어갔는데요. OLED의 장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뛰어난 색재 연력, 뛰어난 명암비, 그리고 완벽한 블랙 표현이잖아요. 확실히 어두운 곳에서 같은 영상을 틀어놓고 보면 OLED 화면으로 보는 게 훨씬 몰입감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S7 플러스 디스플레이에서 녹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어두운 곳에서 회색 화면을 볼 때 화면 밝기를 아주 약하게 해놓고 보면 빛을 내는 소자에 전기가 굉장히 약하게 공급되면서 이게 균일하게 전기가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 초록색 소자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면이 초록색처럼 보이는 현상인데요. 제 갤럭시 탭 S7에서 보면 소프트웨어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한 이후에 구입해서 그런지 이전에 많은 분들이 겪었던 녹조 현상보다는 확실히 덜한 느낌이고 뭐 전혀 얼룩덜룩하지도 않고 균일한 회색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회색이 살짝 초록빛이 나는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보통 다크모드에서 설정 같은 데 들어가면 진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초록 색깔로 보이는데 보시면 엄청 심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OLED 패널을 만들 때 이게 제품마다 자, 요거 패널 하나, 요거 패널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큰 OLED 패널을 가지고 잘라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균일하게 또 잘 표현이 되는데 또 어떤 부분은 또 잘 표현이 안 된다거나 이런 식의 랜덤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색감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처럼 녹조가 나타날 수 있는 특정 상황은 감수를 하고서 쓰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면 여러 후기 잘 찾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겔탭 사면서 같이 구입한 게 바로 이 키보드 커버인데요. 일단 제가 이걸 망설임 없이 바로 구매했던 이유는요. 아이패드를 쓸 때도 제가 항상 이렇게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라든가 매직 키보드 같은 거를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정말 너무 비쌉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1인치 모델 기준으로 트랙패드가 달려있는 이 매직 키보드는 정가가 38만 9천 원. 트랙패드 없이 키보드만 있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는 정가가 22만 9천 원이에요. 그런데 겔템용 정품 키보드 커버는 트랙패드도 있고 S펜도 수납할 수가 있는데 정가가 19만 8천 원이에요. 매직 키보드 기준으로 얘가 가격이 더 싼 거죠. 그래서 뭐 바로 샀죠. 근데 써보니까 생각보다 더 좋더라고요. 이 키보드 제품은 여기에 이렇게 포고핀이 달려있어요. 태블릿 측면에 있는 이 포고핀 자리에다가 자석으로 이렇게 딱 붙여주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또 커버 부분이랑 키보드 부분을 이렇게 그냥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뒤쪽에 이렇게 열면은 S펜을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감도 매직 키보드랑 비교했을 때 비등비등하게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각도 조절도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고정력도 꽤 좋아서 이렇게 세워둔 상태에서 막 꾹꾹 누르지만 않으면 가볍게 펜 사용하기에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트랙패드를 쓰다 보니까 스크롤링 할 때 약간 미끄러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설정에서 일반 언어 및 입력 방식에서 트랙패드 포인터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포인터 속도와는 별개로 스크롤 미끄러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겔탭으로 문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트랙패드 재질 자체가 약간 손끝에 들러붙더라고요. 저는 손에 땀이 별로 없는 체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 트랙패드 부분 소재를 좀 더 서걱서걱한 재질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S7과 S7 플러스의 키보드 커버 배열이 좀 달라요. S7 키보드는 숫자키랑 F키가 다 통합이 되어 있는데 S7 플러스는 노트북의 키 배열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위에 F키랑 ESC 키 이런 게 다 그대로 있고 6줄 배열이라서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S7 플러스랑 키보드 커버 조합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 다음 단축키. 기본적으로 갤럭시 탭에서는 윈도우에서 쓰시던 단축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그대로 거의 사용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아이패드는 맥에서 사용하던 단축키 조합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둘이 당연히 단축키 조합도 다릅니다. 한영 전환키도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키보드 쓰는 거는 하도 맥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겔탭에서 문서 작업하는데도 맥용 단축키를 써가지고 아우씨 이러고서 이제 다시 쓰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차이점. 유저분들이 갤럭시 탭의 최대 단점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카카오톡이 안 된다는 건데요. 뭐 몇몇 야매 스킬을 이용하면 아주 불편한 방식으로 카톡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아이패드에서처럼 카카오톡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막 알림도 받고 내가 바로 들어가서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겔탭은 카카오톡에서 핸드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도 왜 하나의 폰에서만 카톡을 쓸 수 있잖아요. 갤럭시 탭에 들어가서 카카오톡을 열어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로그아웃 돼요.
갤럭시 탭 유저분들 계시다면 카카오 선생님 갤럭시 탭에서도 카카오톡을 쓰고 싶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갤탭에서도 카카오톡 씁시다. 그래도 뭐 일단은 인터넷 게시글 같은 거 보다가 내 카톡으로 공유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바로 공유하는 거 이런 건 가능하고요. 삼성 플로우 앱을 통해서 핸드폰과 연동을 해서 알림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이나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요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좋게 생각하면서 쓰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탭 S7과 S7 플러스에서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한컴 오피스를 다운받으면 앱을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 기관이나 이제 업무상으로 파일을 주고받다 보면은 한글 파일, 뭐 한쇼, 한셀 이런 형식으로 파일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아이패드에서 한컴 오피스를 25,000원을 주고 유료 앱을 받아서 쓰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버그도 많고 자잘자잘한 오류들이 있어가지고 자주 쓰진 않았거든요. 앱스토어 평점 보면은 이렇게 낮을 정도로 리뷰들이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용 한컴 오피스도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버그가 꽤 있긴 한가 보더라고요. 픽스가 되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최근에 한글에서 단순한 문서 작업만 이제 간단하게 해본 경험상 안드로이드용 한글이 좀 더 PC에서 사용하던 것과 기능들도 더 비슷하고요. 화면을 볼 때도 아이패드에서는 화면을 축소를 할 수가 없어요. 쪽맞춤 같은 것도 안 되거든요. 무조건 폭맞춤으로만 봐야 하고 화면 보기가 되게 불편한데 갤탭에서는 쪽맞춤, 폭맞춤 다 되고 화면 축소 확대도 다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컴 오피스에 있는 이런 한쇼, 한셀, 한글, 한워드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게 갤럭시 탭 이용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문서 작업용 태블릿은 갤탭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래오래 한컴과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협약을 통해서 무료 혜택을 계속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S펜, 아이패드에서는 애플 펜슬을 쓰고 싶으면 따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갤럭시 탭은 구성품으로 아예 얘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 펜슬 2세대의 가격이 165,000원인 것을 생각하면 비용 면에서는 확실히 이득이죠. 필기감의 차이도 궁금하실 텐데 필기감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날것의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사실 둘 다 좋아요. 애플 펜슬이 워낙 평이 좋다 보니까 S펜에 대해서는 약간의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근데 고속 촬영을 해보니까 똑같이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기준으로는 애플 펜슬의 반응 속도가 근소하게 더 빠른 것 같은데 60Hz 주사율인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비교했을 때는 반응 속도가 거의 비슷하고 탭 S7의 S펜이 조금 더 부드럽게 써지더라고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기준으로 반응 속도는 애플 펜슬이 약간 더 빠르지만 정말 의외로 필기감은 S펜이 더 좋더라고요. 갤럭시 노트에서 쓰던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필름을 따로 붙이지 않아도 화면에 있는 커버 글라스에 펜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훨씬 덜해서 애플 펜슬을 쓸 때보다 손에 힘도 덜 들어가더라고요. 이 두 펜을 쓸 때 감촉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패드의 애플 펜슬을 쓸 때는 애플 펜슬의 펜촉이 아주 딱딱하기 때문에 뭔가 그 아이패드의 화면이 살짝 눌리면서 유리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써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S펜은 이렇게 보시면 펜촉 끝이 살짝 말랑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화면에 쓸 때 이 S펜 펜촉이 살짝 눌리면서 좀 더 쫀득쫀득하게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취향에 따라서 어떤 감촉을 더 좋아하는지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의외로 S펜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S펜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마치 리모컨처럼 쓸 수 있는 에어 액션이 되잖아요. 에어 액션을 갤럭시 탭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꽤 큰 장점이었습니다. S펜 활용법은 제가 더 많이 익혀서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최근에 갤럭시 탭 S7과 S7 플러스를 구입해서 쓰면서 느낀 아이패드와의 차이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그동안 맥과 아이패드의 생태계에 너무 갇혀 있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갤탭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을 갖고 있기도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점들도 많고 새로운 생태계를 경험하면서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두 가지 태블릿 다 많이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만한 정보 있으면 사용법 같은 것도 많이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